자, 코스피 5천 시대 안정을 기원하고 코스닥 3천까지의 목표를 잡고 또 새로운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업종과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월에 첫 거래일이 됐는데 오늘 충격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1월 한 달도 충격이었지만 1월은 많이 올라가서 충격이었고 네. 오늘은 또 급락이 나와서 충격이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충격이 지수도 지수인데 케빈 허시에 대한 이 워시 쇼크라고 표현을 누굽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기존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사람인데 다들 그게 혼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매파적인 거냐? 아니면은 또 나름대로의 비둘기적 성향도 일부는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랑 이제 친구의 사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얘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그냥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지난달도 충격이었고 이번 달도 충격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지난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 할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숨고르기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숨고르기라고 하기에는 오늘은 거의 한숨 쉬듯 사이드카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빨리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도 빠르게 받고 그리고 조정을 빠르게 받는다라는 거는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가면은 오히려 조정을 짧게 받기 위한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오늘 내려간다고 해서 불안감을 갖거나 이제 한숨을 쉰다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월 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하면은 2월 달에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한 템포 해소하고 과열권으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살살 우리도 운동하거나 이제 여름에 더우면은 찬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샤워했다라고 해서 여름에 더위 열기가 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열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등목 한번 하고 찬물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침은 안 먹어도 마신다는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바뀌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시 쇼크 얘기를 하는데 제롬 파월보다 부정적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너무 비둘기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또 우리 시장에 도움되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청문회까지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소하고 가려는 등목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흔들리지만 이런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네. 우리 시장에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일 수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흔들리지만 저희는 여기에서도 홈런의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2월의 첫 거래일인데 2월부터는 또 어떤 걸 볼까요? 오늘 뭐 볼까요? 네, 제가 지난 4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바봇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2차 전지 조금 억울하게 못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조금 못난이 종목이다 생각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대장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억울한 2차 전지들을 고르셨군요, 오늘.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어글리한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어글리 2차 전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소외주의 반격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랑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 저렇게 올라가는데 말로 없는 종목 선정되고 난리가 났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지? 왜 나는 2차 전지주 좋다는데 시장에 소외돼 있는 것 같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오늘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기차 캐즘 작년부터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서서히 해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2024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는 세미나 내용만 좀 확인하셨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해소가 될 거냐라면 그건 물음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저가 전기차 라인업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원계의 양극재를 쓸 때 중국의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좀 높고 하이엔드 기술을 가져가는 이제 3원계 NCM, NCA 중심으로 가고 하이니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 게 흠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죠. 배터리 화재가 난다라는 게 이게 문제였는데 워낙 이제 좀 톡톡 튀는 놈들을 이제 양극재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적이 있었다라는 측면.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 그런 중간에 과도기적인 성향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도 홍보를 했었죠.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다. 한국산이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가볍고 이렇게 통통 튀는 걸 했느냐라고 하면은 전기차나 로봇이나 배터리가 무거우면은 그만큼 전력 소모도 많고 주행 거리도 줄어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행 거리 늘리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중국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계속 갈아 끼던지 아니면 무거워도 좀 크게 만들어도 일단 당장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형으로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워낙 팍팍 찔러주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가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뭐 작년에 BYD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밀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이제 해소되는 게 살살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아니 그러면 LG엔솔이랑 포드랑 왜 그렇게 공급 계약 해지를 합니까? LNF는 또 왜 해지합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지금 당장 더 돈이 되는 ESS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포드 계약 해지 내용 잘 보시면은 전기차 안 해요. 우리 2차 전지 안 해요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ESS니까 전기차 쪽에 투자하는 자금을 이쪽으로 좀 돌렸다가 다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끊고 너네랑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랑은 끝이야라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ESS 시장 폭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분명히 기술력은 우리나라도 LFP 같은 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3원계에 빠르게 못 들어오지만 우리는 LFP 시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얘기했었는데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직접 개발해 보시고 했더니 진짜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 벌써 4세대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산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 우리가 가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ESS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에만 의존하던 이 시장이 ESS 쪽으로 확대돼서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기차 캐즘이 이제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본업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이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이고 가격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HBM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레거시 반도체도 라인을 자꾸 HBM이나 최첨단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의 범용 반도체도 쇼티지가 나기 시작해서 좋아지잖아요. 전기차 캐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2023년부터 해서 한 2년 걸렸는데 전기차 이 ESS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올해 내년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 소외주들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 또 리튬 가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외돼 있다. 아,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져도 잘 버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글리 2차 전지들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약간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은 진짜 못생겼는지 예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2차 전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어글리한 사이즈 있는 종목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저는 사실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대신 제일 믿음직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정말 좋은데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칭찬하는 게 이미 중국산 이제 소재를 탈피하기 위한 작업을 과거부터 해왔었고 아르헨티나 염호는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고 계시고 호주 광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우리는 탈피해 있는 기업입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슬슬 오르면은 이제 슬슬 반응을 해야 되는데 큰 반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속상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대기업들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하고 대규모 계약을 이미 맞춰놨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중국하고 다르다라고 했어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때 하이니켈 쪽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95% 이상 울트라 하이니켈 개발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개 기업이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튬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GM을 등에 업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전기차 캐즘을 이제 슬슬 해소해 나가면서 ESS로 발돋움하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걸맞는 가장 든든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음극재 시장에 이어서 양극재 시장까지도 우리가 1위까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목표했던 생산량이나 이런 거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장 증설이나 투자할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사실 2040년, 2050년까지 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싸움인데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포스코퓨처엠이 지금보다 최소 2~3배는 기본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단위가 바뀔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반도체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듯이 이 2차 전지 분야라고 하면 포스코퓨처엠이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글리에도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첫 번째 안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을 갖춰가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세팅이 돼 있는데 네.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빠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수익 상승을 잘 못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앞으로 빨리 갈 수 있을 네. 2루타 종목 뭡니까? 네, 2차 전지주는 사실 대형주들도 좀 빠르게 움직일 네.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작은 종목 중에서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유일 에너테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존의 장비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칭, 스태킹, 탭 웰딩 이쪽 분야로 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노칭에 이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인데 너무 좋아요. 이 ESS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비로 이렇게 버틴 다음에 리사이클 쪽으로 이제 추후에 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튬 가격 살살 올라오죠.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은 이런 양극재 기업하고 이제 리사이클 쪽,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 쓱 올라오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날아가지 않습니까? 리사이클의 대장주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일 에너테크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에 이미 장비를 전량 수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신사업도 잘 되고 전고체 사업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자금을 좀 조달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돈을 가져옵니다. 이러면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 증설을 해서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 이석에 대한 리스크는 나오지만 그 단기적인 리스크, 이 물량 해소 구간이 끝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3루타 종목이 대표적이긴 한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 2차 전지 쪽에 장비주를 하나 소개를 해 주셨어요. 빠르게 갈 수 있을 종목으로.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멀리도 가고 빨리도 갈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3루타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네,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으로 장 마감을 하루를 함께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격이 여기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월요일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못 올라왔고 굉장히 어글리하고 네. 주주분들 너무 억울하실 거예요. 예, 너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호타존적으로 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말로 없는 종목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루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몸집은 좀 가벼워요. 그런데 이 하이엔드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특화된 기술력으로 가다 보니까 또 마웨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제가 이 기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일에너테크처럼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 유상증자가 발생해서 한 13,000원대 있던 종목이 한 10,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한 6, 7,000원 이 구간까지 갔었는데 제가 9,000원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종목이 20만 원대를 넘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양극재 공장이 분명히 신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양극재를 진출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래가지고 이 기업에서 우리 공장 증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공장 증설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유상증자 받을 시즌이에요. 배터리 데이 나오면서 앞으로 주행 거리가 부족한데 실리콘 응급제를 넣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20만 원 넘어 24만 원 이렇게 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까지 갔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 캐즘, ESS 다 해당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축소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축소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대부분 전구체를 중국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쓰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무 전구체 기술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 기술력 아예 내재화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안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종목이고 다시 20만 원대 가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고점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기업만의 특화된 프리미엄 기술력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호타존적으로 멀리 보일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특화 전략을 쓰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까지 3루타 종목 봤고요.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 랭킹을 봐야 되겠죠? 랭킹 오늘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종목들이 너무 순위율이 좋아가지고 2페이지까지 다 100% 넘어가면은 네. 순위 변동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시즌 1에도 사실 2월 정도부터는 이렇게 14종목으로 늘렸었는데 14위까지 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은 14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페이지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로봇 중심으로 해서 올해 좋아지는 우주항공이랑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그러게요. 딱 상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이바봇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 있는 그렇네요. 거다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바봇 종목들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전력기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원전 같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뭐 리노공업 같은 게 엄청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현대건설이 좀 눈에 띄어요. 제가 분명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7위까지 내렸어요. 원래 6위였는데 7위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12위까지 내렸네요. 네. 일주일 만에 이만큼 변동성이 강하게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시장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롯데관광개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 코스피에 뭐 사이드카가 걸리고 막 이런 날인데 이런 날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드디어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1차 목표가가 여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2차 목표가는 더 높다라는 거죠. 제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조만간 설 연휴 있고 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이 관광객들이 오겠죠. 그 기대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다음 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기회의 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뉴로메카 제가 9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 목표치는
최저로 따지면 7만 원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 원 아래 지금 8만 원 초중반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시고 대신 리스크는 아직 위험 종목에서 회피가 안 돼 있으니까 위험 종목만 딱지만 딱 되면은 다시 한번 2차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쉬는 종목 보시라고 했어요. HLB 1차 목표치 딱 달성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2로 분류돼가지고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뒤에 이제 7월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신청해서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 LCAB 말고도 이제 항서제약도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대감을 갖는다라면 7월까지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상승폭을 다 내준 지금이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주들 많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우리 시작하고 나서 연일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000원 부근으로 붙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 굉장히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눌릴 때 매수해야 된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D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겠죠. 오늘 2차 전지 중에 속을 썩이지만 말로 없는을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 종목 뭡니까?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LNF로 선택했습니다. LNF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어글리하다고 하기에는 지난 4분기에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생각보다 잘 못 움직여서 그러니까, 예.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왜 에코프로처럼 안 움직이지? 라고 물음표를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글리에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억울하게 눌려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도 이 전기차 캐즘 시대의 한가운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그 수혜를 제대로 못 받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호재를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는데 주가가 별로 못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기업 가치에 맞물리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포스코 퓨처엠 할 때 말씀드렸던 두 개의 하이스케일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NCMA 강자로서 이제 NCMA까지 가서 LFP 시장까지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기업 내용은 뭐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설명 많이 드렸고 네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있는 구간은 너무나도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급등한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갑갑해 하실 수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냥 15만 원만 넘어가면은 20만 원까지 1차 목표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만 원까지 2차 목표치 드리는데 저는 이 종목 30만 원 넘어서 다시 한번 헐헐 날아가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LNF를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퀀텀 점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